네, 금요일에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나눠주고 계시죠.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와, 박사님 벌써 이제 12월이 되면서 학생들 겨울방학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과는 달리 좀 짧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들 하세요. 학생들 보면은 네. 주로 겨울방학이 이제 서부는 일찍 시작이 되고요. 동부는 거의 한 20일 전후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생했으니 쉬어야 되겠다 하고, 많이 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있고 연말 있고 연초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하지 않는 이상은 겨울방학 때 한 거 없이 그냥 홀딱 지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짧은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했을 경우에 딴 학생들보다는 더 앞서간다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겨울방학 때는 주로 의료 경험을 쌓아라. 특히 쉐도잉을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겨울방학 동안에는 뭐 롱텀으로 프로젝트 하는 거는 힘들고 그동안에 미뤘던 것들 가운데서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네.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쉐도잉 경험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한 2주 정도. 네. 이번에도 학생들이 방학 때 한국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쉐도잉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안 하고 다음에 하고 한국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고 가라 그랬어요. 미루기 시작하면은 못 하기 때문에 네. 기회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꼭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미국 의대에서 보면은 되게 미국 내에서 쉐도잉은 한 200시간 이상 하는 게 좋다. 물론 이제 그 의대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저희가 그 어드미션 오피스에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한 게 150시간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저희 학생한테는 200시간은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쉐도잉을 한 200시간 정도 했을 경우에 한국에서 한 거를 조금 더 첨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뭐 부모님이 한국에 있건 아니건 간에 한국을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커넥션이 있다 보니까 의사들하고 한국에서 병원에서 쉐도잉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 쉐도잉 한 게 적은데 한국에서 한 것을 많이 쓴다. 이런 경우는 되게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미국에서 150 아니면 200시간 정도 한 게 있을 경우에 미국에서 할 수 없는 약간 스페셜한 쉐도잉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더 첨가하는 거는 좋아 보이는데 네. 미국에서 한 거 자체가 없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겨울방학 때 미국에서 쉐도잉은 꼭 하는 게 좋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봉사 같은 경우 네. 주로 이제 뭐 노숙자 쉼터라든가 무료 진료소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양로원 같은데 이런 데서도 봉사활동 하는 것들 되게 좋고요. 이런 것들은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학 때마다 2주씩 한다고 하면은 이게 졸업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저학년의 경우 연구 경험을 조금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학생 UCLA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 3학년이 이제 돼서 리서치를 하려고 하니까 네. 인터뷰가 까다롭더라고요. 많은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리서치 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났다 했을 경우에 지원자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해서 선별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에 아주 대단한 리서치가 아니더라도 리서치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쉽게 또 리서치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트라이 할 경우에 딴 학생들보다는 조금 기회가 더 적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 경력이 있을 경우에 더 좋은 연구 과제에 그쵸.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학년인 경우에도 주로 겨울 방학이든 여름 방학 때 간단한 연구 과제라도 하는 것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네네. 저학년 때부터도 이런 걸 좀 이제 해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데 그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박사님. 예. 대학병원 자리가 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특별하게 그 대학에 있는 이제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 네. 그 대학 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리서치 과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의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동료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그 동료한테 가서 쉐도잉을 좀 해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마저도 욕심내서 하지 않다 보면은 네. 기회는 없죠. 네네. 그럼 작은 병원의 쉐도잉도 많이 알아보고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거, 찾는 게. 그것도. 그래서 네. 점점 그 팬데믹 이후에 네. 개인 병원에서도 일반 학생들 쉐도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점점 힘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쉐도잉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스템 연구소에서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추천서도 역시 그런 거 좀 미리 구축해 놓는 것도 좋겠어요. 아직 뭐 저학년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서를 잘 생각을 못 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의대 지원할 때쯤 돼서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아야지 하면은 의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누구한테 추천서를 부탁을 해야 될지. 왜냐면은 과목당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A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 교수님이 나를 기억할까?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부탁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저학년 때부터 오피스 아워에 교수님을 찾아가고 방학 때도 학교에 가서 간간히 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의대 치대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겨울방학?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해온 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의대를 지원을 한다, 치대를 지원한다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겨울방학 때 그동안에 해온 액티비티 이런 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한번 그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포털을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대 원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매 학기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년에 의대에 지원할 준비가 됐는지 네. 안 됐는지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MCAT 점수를 확보를 했는지 아니면은 아직 MCAT을 시험을 안 봤다고 하면은 네. 언제 시험 볼 건지 그러면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이런 플랜을 짜야지 되고요. 그리고 좀 가능하면은 에세이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쓸 건지 한번 이번 겨울 방학 때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커미티 레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커미티에서 빠른 학교 같은 경우는 2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3월까지 커미터 레터를 위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자료가 뭐냐면은 에세이도 제출을 해야지 되고요. 다음에 그동안 한 액티비티 이것도 디스크립션을 다 써서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거 보고 학교에서 추천서를 서포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는 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뭔가 지원 전략을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위해서는. 그렇죠. 네. 이제 액티비티 그동안에 내가 한 연구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봉사활동은 몇 시간 했는지 쉐도잉은 무슨 분야 쪽에서 몇 시간을 했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추천서는 누구한테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이 급해요. 네. 아까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은 막상 우리가 학생들한테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을 건지 그 리스트를 우리한테 제출하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도 결정을 못 해갖고 누구한테 받는 게 좋겠냐 저희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학년 때부터 교수님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연구 활동을 계속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방학 때 연구 논문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네. 언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들은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서를 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병원에서 일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의대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 꼭 업데이트를 하라고 많이 권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결과물이 있는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이나 병원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좀 약간 명문대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활동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무엇보다 그 겨울방학은 진짜 MCAT 시험에 아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의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봄까지 4월, 5월까지는 점수가 나와야지 예. 내가 어느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지 만약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플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겨울방학 때부터는 집중적으로 MCAT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내놓은 학생들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인터뷰를 받지 못했다. 좀 이렇게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어요. 많은 경우 이제 저희가 경험한 거는 1월까지는 그래도 인터뷰가 꽤 와요. 네. 근데 1월 말까지 만약에 인터뷰가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딴 대책을 세워야 돼요. 다음 사이클에 재지원을 할 건지 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제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시간 보내다 보면은 다음 사이클에 다시 지원한다 하더라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 지금 12월인데 12월에도 인터뷰가 한 군데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사이클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플래닝을 하고요.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인터뷰를 못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다음 사이클 준비를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네. 하지만 1월과 2월까지도 좀 인터뷰가 오는 사례는 있단 말씀이신 거죠? 꽤 있어요. 저희 네.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1월 초에 1월 10일까지 또 많이 오고요. 또 이제 1월 달에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에 뭐 2월 달로 스케줄이 잡히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네, 네. 근데 1월 말까지는 인터뷰 요청이 와서 스케줄 잡히는 건 2월 달에 있긴 한데 2월 달에 연락이 와서 스케줄 잡히는 경우는 이제 확률이 확 떨어져요. 아하, 네. 그러니까 1월까지는 기대를 해보는데 2월부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네. 딴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지 돼요. 네, 다음 사이클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 좀 불안하겠지만 뭔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서를 낸 다음에도 꾸준히 일을 하게 해요. 병원에서 일을 하는 학생이 있고 또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학생이 있고 네. 또 꾸준히 일을 해야지 지난번에 원서를 낸 거에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학생들이 불안하니까 네. 뭐 봉사한 거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다 쓰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의대에서 제일 바라는 거는 확실한 결과물이에요. 내가 수업을 더 들어서 A를 받았다. 아니면 MCAT을 다시 봐서 점수를 올렸다.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결과가 좋아서 논문을 출판을 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연구 활동을 하는데 내가 연구비를 지원은 받았다. 뭐 이러한 것들은 확실한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뭐 추천서를 하나 더 네. 보낸다. 아니면은 내가 쉐도잉을 뭐 한 40시간 더 했다. 네. 어디서 봉사를 더 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내라 해서는. 그래도 일단 보내볼까요?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말까요? 안 보내는 것보다는 보내는 게 낫겠죠. 네. 네, 근데 큰 효과는 역시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그게 큰 효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이 그 인터뷰를 못 받고 이번 사이클에 인터뷰도 못 받고 합격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내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리뷰를 해달라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럴 때 보면은 많은 경우 디스크립션이 좀 약한 경우가 있고요.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데
약간의 그 디스크립션이나 에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약해서 네거티브하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딴 것은 몰라도 의대 원서만큼은 꼭 경험이 있는 사람 도움을 받기를 권해요. 이게 네. 한번 실패를 하면은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학생들의 어떤 그 멘탈이 그렇죠.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의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전문가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꼭 리뷰를 받고 네. 코멘트를 받고 준비하는 거를 꼭 레커멘드를 하고 있어요. 네. 똑같이 해서 내년 사이클에 또 넣느니 뭔가 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질문을 해요. 네. 내가 지난해에 원서를 냈는데 이 학교를 이번에 또 내야지 돼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지난해에 낸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교는 그 두 개를 다 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이 카피를 해서 내는 경우는 되게 네거티브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50% 이상은 조금 바꿔라. 이렇게 이제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많이 조언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학생들이 내가 어느 학교를 또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할 경우에 그 학교 어드미션 오피스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일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템 연구소에서 또 모든 상담 가능한데요. 상담 번호는 714-264-2244, 714-264-2244번이고요. 또는 구글에서 스템 연구소를 찾으시면은 자세한 프로그램들 또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폴정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